좀 쉬우시고 쉬우지? 오늘 수업은 안 가져왔어? 오늘 수업하는 거였어요? 자, 96쪽, 98쪽이에요. 합산수의 깜프죠? 오늘 하고 내일까지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합산수 먼저 보겠습니다. 합산수가 뭐였어요? 결국은 x에서 y로 정의된 함수 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치? 그 정의의 원소 중에 하나를 x라고 부르고 공역의 원소 중에 하나를 y라고 할 때 x를 y에다 갖다 붙이는 함수를 f라고 할게.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가 하나 더 있어. 뭐 정의역을 y라고 공역을 z로 하는 c라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그 원소 중에 하나인 y를 z라고 해서 갖다 붙이는 함수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원소 x를 f에 의해서 y로 갖다 붙인 다음에, 그치? 그 y를 다시 c라는 함수에서 z로 갖다 붙이면, 즉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연결해서 연쇄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적용시킬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x가 어디로 z로 대응되는 하나의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래? 합산함수라고 하잖아. 그치? 두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간주하는 것을 합산함수라고 하고, 얘를 여기 x에서 z로 대응되는 함수다. 누구와 누구의 합산함수야? f와 g의 합산함수다. 기호를 어떻게 나타냈니? 이렇게 나타냈죠. 그쵸? 그래서 조심할 거는 뭐야? 뒤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적용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하나의 함수값을 찾고 그 함수값을 가지고 취할 함수를 찾아갔을 때 그 취할 함수에서 z로 마지막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되겠다. 자, 이걸 합산함수라고 그러고요. 이 합산함수는 항상 존재합니까?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것 첫 번째, 합산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결국은 f라는 함수의 뭐가? 치역이 C라는 함수에 다시 뭐가 되니? 정역이 돼서 함수값을 계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f라는 함수의 치역이 결국 C라는 함수의 뭐에? 정역에 포함이 되어야겠죠. 다시 f라는 함수의 치역을 구했더니 함수값 중에 예를 들어서 뭐 k가 나왔어. 근데 k가 C라는 함수의 정역이 없어. 그럼 당연히 x가 k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k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C라는 함수에는. 그럼 합산함수가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따라서 합산함수 존재하게 하는 조건은 항상 존재는 아니고 존재 조건은 결국은 뭡니까? 첫 번째 함수인 f의 치역이 결국 어디? 그 다음 함수의 정역에 뭐 해야 된다? 포함되어야 된다. 같아도 되고 적어도 포함되죠. 그렇지? 그래야지만 합산함수가 존재하겠다. 자, 이거 자체로도 하나의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합산함수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2번을 이제 풀 수 있거든. 보세요. 그냥 마침 뭐야? 그냥 결국은 합산함수라는 게. 두 함수를 가지고 끝말잇기 같은 느낌이지, 그치? 여기에 의해서 x가 대응되는 짝을 찾고 그 짝을 들고 누굴 G라는 함수를 찾아갔을 때 또 어디에 대응되는 것이냐? 최종적으로 x가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합산함수의 함수값 치역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538번 뭐라고 했어? 그럼 어디부터 보냈어? 이거부터 보냈죠? 왜? 자, 왜 그럼 순서를 바꿉니까? 뭐 약속한 사람들 마음이지. 근데 g.fx는 x를 가지고 f에 먼저 넣고 그 결과를 다시 g에다 넣는 거야. 다시 풀어서 몇 번 했어? x에 먼저 fx가 보이시겠죠? 그 fx라는 함수값을 들고 다시 g라는 함수 가니까 이렇게 쓰라고 했어. 실제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바꿔놓고 쓰면 좀 더 우리한테 편하게 다가올 거야. 얘 어떻게 할까? g f3을 구하는 문제야. 그럼 당연히 f3도 찾아야겠네. f3은 3이 어디 가니? 2로 가잖아. 그럼 g 2가 되는 거고 g를 함수 봤을 때 2가 어디 가니? 5로 가니까 니는 얼마다? 5가 된다. 이렇게 찾아놔주면 되겠지. 그치?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뒤쪽에 547번?
자, F와 G만 제시해주고 H를 구하는 문제야. H의 함수값을. 근데 뭘 만족하냐? GX는 HFX를 만족한다며. 그럼 자, H1을 구하는 거야. 잘 보자. H1을 구하려면 다시 쓰면 GX는 HFX 이렇게 쓰면 좀 편하다 그랬지. 그럼 H1을 구하는 거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아니지. H1이 구해지려면 여기 안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fx가 1이 되려고 하는 x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fx가 1 되는 거 찾아봐. 1 되는 건 얼마야? 2 들어갈 때죠. 그쵸? 즉 x에다 뭐를 대입해야지? 2를 대입해야지만 된다고요. 2를 대입하면 g2는 hf2가 되는 거고 f2가 지금 1이니까 이게 h1이 되는 거예요. 그럼 h1은 g2랑 같으니까 g2는 얼마다? 3입니다. h1은 3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H3을 구하려면 X에 3 집어넣는다? 아니야. 정의역 자리에 지금 여기가 3 되려면 fx가 3이 되는 x를 찾으셔야 되겠지. 3이 되는 게 얼마야? 4지. 그럼 x에다가 4를 집어넣어야겠죠. G4는 HF4가 되는 거고 F4가 지금 3이니까 H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H3은 G4랑 같아. G4는 1. 됐지? 그래서 합수함수에서 속함수가 아니라 극함수를 계산하려면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정의역이 나오는 x를 다시 찾아 넣으셔야 되겠지. 식으로 조직하면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프나 대응관계를 표시하고 있다면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x 값을 찾아서 양쪽에 똑같은 x를 대입해야 돼. 그치? 그거 맞네. 바로 있네. 548번도 보세요. 이거 식으로 조직 있잖아요. 좀 얘기해주세요. 자, 548 보시면 fx와 gx 이렇게 식으로 줘도 있고 특히 gx가 어때? 후관에 따라서 두 개의 함수로 정의되어 있어. fg0을 구하는 거야. 자,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쓰는 과정을 거쳐 실수 안 하는 거니까. fg0을 구하는 거면 0 집어넣으면 되겠네. 뭐이고? 그치? 그럼 g0은 얼마야? 0 어디로 가냐? 이리로 들어가겠네. 얼마야? 마이너스 2네. 됐지?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GF0을 구하는 거야. GF0은요? 0 집어넣으면 A. 그러면 GA를 구하는 거고. 자 이제 문제가 생겼네. 그치? GX가 X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식이 두 개니까 A를 어디 집어넣어야 되니? 모르지 그치? A가 2보다 작은지 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모르면 수학에서 나누는 거잖아. A가 2보다 작다면 A는 1로 들어가서 A-가 될 거고 A가 2보다 크다면 1로 들어가서 GA는 A제곱.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기 10대 된대. 그럼 얘는 이거 얘는 둘 하나씩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더하기 에다가 A-를 합치면 2A-4가 될 거고 그게 10대는 하다. A는 7. 자, 7이 2보다 작다.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우리가 이 식에 나온 거는 이런 범위를 전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때 구해진 A도 당연히 이걸 만족해야 된다고. 만족 안 하려면 쓸모가 없는 거. 그지? 그럼 일로 갈 수밖에 없네. 자, 얘랑 더하면 되지. A제곱 플러스 A-2가 10대. 따라서 얘는 얼마다? 3 또는 마사지.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되잖아. 어느 거야? 3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모르는 거 또는 경우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두 경우를 모두 나눠서 하는 거고요. 반드시 범위를 나눌 때는 항상 구한해도 범위 안에 속하는 것만 체크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자, 유형 2번 보시면 제목이 뭐라 돼 있어? 합수함수가 정의되는 조건이죠. 그럼 뭐라 그랬니?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두 번째 함수, 그 다음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되도록 하면 되는 거야. 그치? 549번 봐요. 자, 정의역이 1, 2, 3인 함수가 있어. x에서 x로의 함수네. 정의역과 공역이 둘 다 1, 2, 3이야. 자, 그러면 fg가 각각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g.f가 정의되는데 g.f가 정의돼. 그럼 뭐야? 처음 합성되는 게 f잖아. 그치? 그러면 f의 치역이 g의
정역에 포함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G의 정역은 뭐라 그랬어? 둘 다 정역이 너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얘는 1, 2, 3이야. 뭐 해야 돼? 당연히 F2 치역을 찾아봐야겠지. 치역이 뭡니까? 1, 2, 3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들의 집합이잖아, 그렇지?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S 1 들어가면 A 더하기 3, 2 들어가면 2A 더하기 3, 3 들어가면 3A 더하기 3. 요게 성립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 누가 누구랑 같아져야 되니?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나? 모르지. A가 양수라면 얘가 제일 크겠지만 A가 음수라면 우리 얘가 제일 크게 제일 작은 거겠죠. 그리고 A가 뭐라면 0이라면 니들 다 어때?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 경우를 다 어떻게 돼? 나눠봐야 되는 거겠죠. 평균되겠잖아, 그렇지? 모를 때는 다 경우 나눈다고 해. 그럼 첫 번째 A가 0일 때부터 보자. A가 0이면 F의 치역이 뭐가 되니? 0, 3, 3, 3 3밖에 없죠? 여기 포함되는 안 되니? 되지? 그럼 0이면 괜찮네 이거. 우리 지금 다 풀 수 있어. 두 번째 A가 양수라는 상태. A가 양수라면 네가 제일 작고 네가 제일 크겠죠. 니들이 전부 다른 숫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 A가 양수면. 그럼 네가 1이고 네가 2고 네가 3 돼야 되네? A 플러스 3이 1이야. 2A 플러스 3이 2가 돼야 되고요. 3A 플러스 3이 3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A가 얼마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이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하잖아. 셋 다 만족해야 되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오니 사실은?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이게 치역인데 치역이 이 정의가 포함되는 안 되니? 안 된다고요. 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그럼 A가 뭐일 때? 네가 제일 작지. 그러면 3A 플러스 3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3이 2가 되고요. A 플러스 3이 3이 돼요. 그럼 제일 쉬운 거다. A가 얼마나 되니? 0이. A가 0이라면 B는 3이 되네. 아니 0이 될 수 없잖아. 그렇지? 0이 안 되잖아.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네? 그럼 뭐 바꾼다? 이거 바뀌었네. 좀 복잡하겠지? 복잡하지만 이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출제된 거고요. 결국은 합승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조건에 맞춰서 각각의 정의역과 치역을 계산해서 두 집합을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원수 찾아서 비교하시면 돼요. (51번) 봐봐. 토프로 나오긴 했지만 볼게요. 다음 합승함수 중에서 합승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함수,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치역이 두 번째 함수, 왼쪽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정의역들을 표시되어 있죠. 정의역이잖아. X번이. 그럼 니들의 치역도 좀 필요하겠네? 자, 치역을 써볼게. Y범위는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0일 때 최소겠네. 얼마? 마이너스 1. 3일 때 최대겠네. 2. Y는 됐죠? 치역. 자, 이놈의 치역을 보자. 그래프 생겼나? 2분의 1 세우죠? 0.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겠네. 0. 최대값은 2에서 나오겠네. 2. 따라서 치역은 0에서 2까지.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니? 요거를 빨리 그려야 돼. 얘들아,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0에서 커진 그래프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0보다 클 때는 플러스 x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x축방은 얼마큼 옮긴 거야? 마이너스 1만큼 옮긴 거잖아. 그치? 즉 미놈은 어디에서 꺾인 그래프야? 마이너스 1에서 꺾여진 V점을 해.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얼마 되고요? 0이 되고요. 최대값은 2를 집어넣으면 3의 절대값이니까 3이 되거든요. 됐죠? 자, 치역 다 썼어. 이제 끝났지? 기억 1번. G가 먼저 되니까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 보면 G의 치역이 니지. 니가 F의 정의역에 포함되니 안 되니? 0과 3 사이에 들어가지? 그럼 합성함수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 F.H H의 치역 얘지. 이놈이
f의 정의역 여기에 들어가냐? 딱 맞게 들어가지. 똑같으니까. 오케이. 합성함수 좀 찾다. 세 번째 f.g.f f의 치역 여기 G의 정의역 여기에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포함된다. 오케이? 네 번째 H의 치역 니놈이 G의 정의역 여기에 포함이 안 되네. 그치? 3이 있으니까 벗어나지. 그치? 그럼 너는 합성함수 정의할 수가. 마지막 F의 치역 니가 H의 정의역 여기에 포함돼. 오케이?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의 포함 관계를 따지는 문제야. 이제 필요하다면 원소나 범위를 구해서 직접 포함 관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형 3번은 합성함수에서 함수값 구하기인데 우리 합성함수 만들기 힘들지 않거든. 사실 봐봐 f.h가 gx를 만족할 때 h의 값은 돼 있습니다. 그럼 합성함수 식을 만들면 여기서 봐봐 이 문제가 상관없어요. g.fx를 만드세요 그러면 함수를 만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g fx가 쓰고 fx가 결국 2x 빼기 3이니까 이렇게 대신 쓸 수 있죠. 2x 빼기 3을 gx의 x자리에 2x 빼기 3으로 바꾸면 되죠. 여기도 똑같이 2x 빼기 3으로 바꾸면 이렇게 해서 식 만들어주면 돼. 그치? 근데 자 실제로 너네가 시험을 보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합성함수의 식을 직접 만들어야 될 경우는 잘 없어요. 합성함수를 구하세요 하면은 그때는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지만 보통은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함수값을 구할 때 굳이 식을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식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요. 문제 보세요. f.hx 이렇게 쓰라고 했지. 이렇게. 그럼 h2를 구하는 목적이니까 h2가 되려면 x에다 뭘 집어넣어야겠냐? 2를 집어넣어야겠죠. 양대 똑같이 2를 집어넣으면 g2가 됩니다. 그럼 fh는 뭐야? fx x를 뭘로 바꾸는 얘기야? h를 바꾸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2h2 빼기 3 g2는 2h는 4 h는 2입니다 해서 함수 갖고 왔는 전혀 식이 필요 없어요. 그치? 있는 그대로 생긴 대로 풀어놓으시면 돼. 식을 넣으시면 되고요. 서프 한번 볼까? 58번. 자, fx와 gx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만족한데 fhx는 gx를 만족한데 그러면 fg2를 구하랬어. 그럼 당연히 g2는 계산할 수 있잖아. g2는 얼마야? 10. 그럼 f10을 구하니까 33. 와, 이건 얼마다? 33이야. 문제 없죠. 자, 이거 보자. hf2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f2는 구할 수 있잖아. 얼마야? 9. h9를 구하는 거야. 됐지? 그럼 h9를 구하려 봤더니 h는 식이 따로 주어진 게 없고 얘 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네. 똑같네. h9니까 x에다가 9를 쳐넣으면 되겠죠. 그치? 그럼 fh9는 x자리에 h9가 들어갔으니까 3h9 더하기 3이 되고 g9는 87 3 빼면 84 h9는 3으로 하면 20 됐지? 합성함수 함수값 구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지 미리 식을 만들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 다음 유형 4번 보시면 합성함수의 성질이야. 다 알고 있죠? 자,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g.f.g랑 g.f는 달라. 얘는 x를 g에다 먼저 넣고 그 함수값을 가지고 f를 찾아가는 함수면 얘는 f에 먼저 집어넣고 함수값을 g를 찾아가는 문제죠. 달라. 물론 함수에 따라서 같게 나오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는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즉 합성 계산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바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왜 바꿉니까? 문제 풀려고. 그치? 문제에서 만약에 f, g, h를 구하라는데 식은 어떻게 준다? fx 따로 주고요. g.hx를 따로 주면 또 어떻게 돼?
하는 이 함수를 풀어야 되니까 괄호를 이렇게 옮겨놓고 이걸 먼저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지?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돼. 괄호는 얼마든지 옮길 수는 있지만 앞뒤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마나 의미가 없다. 그치?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 안 하나 똑같다. 그냥 무시해도 좋다. 학생에서는 그냥들인데 559번. 자, 원래 교환 법칙은 성립 안 하지만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요. 예외적인 경우가 되도록 K를 정하라는 얘기야. 뭐예요,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합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FGS를 먼저 보여줍니다. FGS가 얼마야?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고요. 2는 두고 X자리를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GFX를 구해보겠습니다. fx가 얼마인데 2x 빼기 5야. 그거를 gx의 x자리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될 거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 플러스 k가 될 거고. 자, 두 함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둘이 같아야겠네. 따라서 2k 빼기 5가 k는 7이다. 그치? 5는 이상하겠죠? 쭉 밑에 똑같아. 그치?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62 3번부터는 결합법칙 이용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봐봐. 이걸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대신에 G와 H가 묶여있지 않고 F와 G가 묶인 식을 줬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니? F와 G를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그러면 4를 H에 먼저 집으면 얼마 되니? H4가 얼마가 나오게요? 15가 나오겠죠. 그 15를 F와 G를 합산한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1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3.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네, 힘든 거 없는 부분이야. 그 다음 유형 5번. 합성함수가 1대1 대응이야. 얘도 뭐 굳이 뭐 설명 필요 없는 부분인데, 봐봐. 그냥 기억 맞출게야. x, y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있고요. y에서 z 대응되는 함수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 둘이 뭐야? 모두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 뭔지 알잖아. 하나씩만 서로 대응될 때지. 그때 봐라. f1은 a로 가고요. g, c는 6으로 간대. 그리고 이 합성함수가 4로 대응된대. 다시 쓰자. 성우야, 뭐하고 있냐? 다 있네? 네. 하면 되지. 왜 그러고 있어? 가도 에이, 그럼 말 안 했으면 계속 쓰려고 했어? 말 안 하고 퇴근할 거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F2가 어디로 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그 간 결과를 가지고 다시 G를 찾아갔을 때 새로운 걸 가야 돼. 4로 가야 된다고요. 즉, 여기에서 2가 여기를 거쳐서 4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봐, 2가 갈 수 있는 건 A는 갈 수 있어. 못 가죠. 왜? 1대1 대응이니까 1이 이미 A로 갔으면 2는 B 아니면 C로 가야 된다. 됐지? 그리고 만약에 뭐야? 2가 C로 간다면 C는 어디로 가야 돼? 이거 갈 수밖에 없죠. 4가 나올 수 있어? 없죠. 결국 2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B로 갈 수밖에 없고요. B는 정확히 4로 갈 수밖에 없어. 됐지?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나머지 A가 어디로 가야 돼? 5로 가야 되고 3이 C로 갈 수밖에 없네. 함수가 완성되겠지. 그치? 뭐야? 이거 맞추기잖아. 한 번 더. 같은 함수가 두 번 대응되고 있어. 자, 함수 나오면 대응 관계를 가지고 푸는 문제, 식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꼭 정의역 취업을 쓰라고 그랬죠. 정의역 공역을 동그라미를 생각하겠습니다. 둘 다 똑같은 함수야. F랑 F랑 합성했으니까.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어디론가 거쳐서 세로 들어가면 3으로 가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1대1 들어갔어. 자, 그러면 봐봐. 만약 1이 1로 간다고 가정해봐. 그럼 봐봐. 조심해야 될 거는 결국은 같은 함수를 두 번 합성했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대응이 어때? 똑같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1이 1로 가면 1이 1로 가야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1이 어디 가냐? 1까지 가야 되지 3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수고했어요. 됐지?
다음 어떻게 되지? 1이 만약에 3으로 간다 쳐봐. 그럼 최종적으로 1이 들어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갔을 때 최종적으로 3으로 가려면 마지막 1로 가야 되겠죠. 얘랑 얘랑 같은 함수라네. 3이 3으로 가면 이쪽에서 3이 3으로 가야겠죠. 1대1 되기 되면 안 된다? 모습이 이렇게 생기죠. 그럼 결국은 1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2로 갈 수밖에 없고요. 최종적으로 3으로 가려면 2는 3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기 1이 2로 갔으면 여기 1이 2로 가야겠죠. 같은 함수니까 2가 3으로 갔으면 1은 2가 3으로 가야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 완성되니까 즉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짝을 잘 찾아가시면 돼. 그지?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유형 6번 합성함수의 추정이다.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능을 비롯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으니까 그냥 정형화된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즉 함수 위에 작은 첨자가 씌워져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 횟수만큼 fx를 계속 합성했다는 뜻이잖아요. 1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 계산했다는 뜻이고요. 그치? n 플러스 1이 있다는 얘기는 n번 이미 합성한 데다가 한 번 더 합성했다는 얘기지. 그치? 합성 횟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100번 합성하는 얘기가 오를 넣고 100번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찾는 거다? 규칙 찾기. 규칙 찾기. 규칙 나올 때까지는 해본다라는 얘기야. 자, 간혹 보면 해설지를 보면 직접 식을 가지고 합성함수 계속 만들고 있어. 반복되는 식이 나올 때까지. 그럴 필요는 없죠. 식을 다루는 것보다는 우리는 뭐야? 숫자를 넣고 함수값을 계산하는 것이 더 빠르니까. 모를 필요하니까 오를 넣고 계산하세요. 그렇지? 그럼 F1의 5는 한 번 했던 뜻이니까 얼마다? 6이 되겠죠. F2의 5는 한 번 한 거를 들고 다시 한 번 더 넣었던 얘기지. 그럼 한 번 한 6을 들고 다시 찾아가면 얼마 되니? 7 되겠는 거지. F3의 5는 두 번 한 거를 다시 찾아가면 1 더하면 8 되겠죠. 아, 규칙 나오네. 계속 인식 커질 수밖에 없네, 인식도 하니까. 그럼 F 100에 5는 5일 때 6, 한 번 했을 때 6이고 두 번 했을 때 7이고 세 번 했을 때 8이면 50 큰 값이 나오네. 얼마 되니? 100라고. 함수가 나눠져 있으면 나눠진 대로 틀면 되겠죠. 어디 볼까?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야. 그치? 자, 이 똑같은 편이잖아. 그럼 F4분의 1은 자, 식에서 x에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 나오니? 2분의 1 나오겠지. 그치? F2의 4분의 1은 4분의 1을 넣고 두 번 합성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한 번 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2분의 1 나왔죠. 그 2분의 1을 가져와서 확인했더니 얼마 나오냐? 1 나오잖아. 그치? 세 번 했다는 얘기는 두 번 한 결과 1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어. 얼마 되니? 1을 집어넣으면 y값은 0이 나오네. 네 번 하면 어떻게 되니? 세 번 한 결과 0을 두고 찾아오면 얼마 되니? 0이죠. 다섯 번 하면 또 네 번 한 결과 0을 두고 찾아오면 또 0이네. 어이구, 이번에는 볼 게 있다 없다. 계속 0이겠다. 그럼 합은 뭐야? 요거만 하시면 되겠다. 그치? 식을 주는 것보다 그래프를 주는 게 훨씬 더 편하네. 이거 보면 되니까. 물론 여기 함수값들을 안 알려주는 경우에는 어떡하나? 내가 직접 식을 구해서 대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제 방법은 동일함. 그 다음에 유형 7번, 추정 2번 똑같은 거야. 이번에는 그래프나 식이 아니고 뭘 준 거야? 대응 관계를 가지고 준 거지. 역시 뭐 하는 거야? 규칙 찾으면 되는 거야. 자, F 2019의 1은 F1의 1부터 보자. 1이 어디 가니? 2로 갑니다. F2의 1은 한 번 더 넣은 거를 3으로 가겠죠. F3의 1은 두 번 합성한 결과를 가지고 다 들어가면 또 1이 나겠죠. F4의 1은 세 번 합성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2가 되겠죠. 2가 나왔지. 이만큼이 반복되겠네. 그치? 몇 개씩? 3개씩. 그러면 2019는 승현아, 세 번씩 하고 몇 번 들어가니? 졸길래 말한 거야. 나누면 3, 6, 18, 3, 7, 21, 9, 딱 673번 들어가네. 딱 나누면 떨어지니까 세 번씩
673번 반복되면 마지막 얼마 되니? 1로 대응되면서 끝나겠다. 되겠어? 결국 똑같은 거야. 자, 직접 해보시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인데 우리 수업 때 요거 시간을 좀 들여서 했었지.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짱 또 꽝이 됐을 것 같은데.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라 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는 쌤 생각에는 왜? 그래? 빨리 얘기해. 뭐? 눈빛이 얘기한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야 되는 문제는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요. 옛날에는 이제 내신 때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요새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려야 되는 문제들이 수능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지 않고요. 근데 이제 실려 있으니까 참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막 그렇지. 수업 됐으니까 잠깐 보자. 원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 당연히 그래프를 통해서 식을 뽑아내고 구간별로 식이 나오겠지. 그치? 그 구간별로 식끼리 합성해가지고 구간별로 합성함수 식을 만든다면 다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치? 힘들지, 그치? 힘들다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고 해서 우리 그냥 그래프에서 바로 그리는 거 연습했잖아. 함수값들만 대표적으로 잡아서. 왜? 봐봐, 여기 있는 문제 보시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들이 다 1차 함수를 베이스로 만들고 있죠. 1차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프가 뭐기 때문에 직선이잖아. 직선은 내가 두 점만 알면 그래프 식을 그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이 식을 안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대표적인 점들만 몇 개 찍어주시면 합성함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풀 거야. 자, 그러려면 당연히 어떤 점을 찾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떤 점을 찾아야 되니? 그래프가 바뀌는 그 경계에 해당되는 점들을 찾아내시면 되겠지. 그 사이에서는 직선을 이끌게 되니까. 자, 그럼 어떤 점이라고 해서 F랑 F를 두 번 합성하니까 첫 번째 fx식이 어디서 바꿔지니? 마이너스 1에서 바뀌지, 그치? 그래프가 달라지잖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한번 끊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였어? 그 다음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 이놈의 정의역 x가 달라지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잡아야겠죠. 그 다음 함수의 정의역이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앞의 함수의 치역이죠. 이 함수의 y값이 그 다음 함수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다음 함수 역시 f니까 마이너스 1에서 끊어지네? 그러면 fx 값이 마이너스 1이나 1이 나오는 값을 또 찾아야 된다고요. y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1이 되는 거 굳이 찾을 필요 없죠. 어차피 모든 함수 값이 이 사이에서만 나오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과 1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점 찍어보시라고요? 이놈들이 합성함수에서 어느 점 시킨지 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좀 더 찍어주셔야겠지. 볼게요. 그럼 자, 먼저 보자. 아니야. 똑바로 나눌게. 미안. 저쪽에. 자, 그럼 경계가 어디부터? x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x가 1보다 오른쪽.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등호는 어느 쪽부터 상관없다고 했죠. 그지? 근데 통상적으로 왼쪽 편에 붙여 오른쪽 띄워주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그걸 따라서 저렇게 쓸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함수는 얼마야? 1 나오죠. 1 나오죠. fx는 계속 1이야. 그러면 그걸 들고 다시 fx를 찾아가겠지. 이게 계속 얼마 나오니? 1 나오는 거죠. 저 범위 내에서는 계속 이 값이 1이 나오는 거고. 그럼 f1을 구하면 되겠네? f1은 얼마야? 1에서 함수값이니까 얼마 나오니? 다시 말하면 이 구간에서의 합성함수의 식은 마이너스 1이랑 상수함수 나온다는 얘기야. 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요. fx는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어때요? y는 마이너스 1에서 그렇게 뜨고 있죠. 그러면 fx는 누구랑 합쳐야 되지? fx랑 합쳐야 되겠지. 근데 봐, 이놈이 다시 fx의 정의역으로 들어가잖아. 분명히 fx가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식이 달라지잖아. 그래프 달라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이놈의 함수값의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치역의 범위.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대 1 사이면 마이너스 x는 어때?
역시 마이너스 1 사이죠. 그치? 그럼 이놈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결국은 요 사이에 들어갈 거라고요. 똑같은 마이너스 x 식을 쓰겠네. 그럼 마이너스 x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으면 되겠죠. 됐니? x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얼마 계산됐어? 마이너스 됐잖아. f 마이너스 x인데 요 식이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식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x의 x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커났을 때는 fx가 얼마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럼 fx는 f 마이너스 1 되겠고요. 함수값은 얼마 된다? 1이 되겠죠. 그럼 합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 1이 쭉 나오다가, 그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y는 x 그래프를 그리다가 1보다 클 때는 y는 1의 그래프를 그린다. 됐죠? 자, 이거는 식을 가지고 풀었어. 식을 만들어서. 왜? 비교적 간단한 식들이잖아. 상수함수 아니면 기껏해야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구간별로 fx의 식이 달라지니까 합성함수 구할 때도 구간별로 합성함수를 따로따로 다 구하셔야 되는 거고, 조심할 점은 첫 번째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함수를 두 번째 함수에 집어넣을 때 이놈이 새롭게 정의역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의역의 범위를 확인하셔야지 어느 식에다 집어넣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자, 588번을 볼게요. 요것만 풀고는 갈게. 그래프 문제는. 자, f랑 g가 있을 때 지금 뭐 구하는 겁니까? gf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식까지 풀려면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리지널한 방법이야. 원래대로 방법, 정석적인 방법. x가 0과 2분의 3 사이에서는 이 직선이죠. 2분의 3분의 3 기울기는 2, y는 2x가 되겠죠. 됐지? 그리고 x가 2분의 3부터 어디까지는 3까지는 이거죠. 기울기가 얼마겠냐? 마이너스 2x고 x절편이 3인 거 보니 3놈이 0 되려면 여기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gx를 한번 그럴까? gx는 또 식이 두 개야. 0과 1 사이에서는 얼마니? 기울기가 2x네. 그리고 x가 1과 3 사이에서는 2 증가하고 1 증가했으니까 2분의 1x 1,2를 지나지. 됐죠? 그러면 가볼게. 자, gfx를 구해야 돼. gfx. 그럼 다 생각해보자. fx를 먼저 계산했는데 fx가 지금 누구야? 2분의 3을 기준으로 식이 달라지니까 일단 x를 2분의 3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풀어야 돼. 근데 봐봐. 일단 써볼게. 그러면 두 가지야. 자, 그럼 이때는 gfx의 fx 자리에 뭘 써야 되니? 이 식을 써야겠죠. 그지? 자, 이때는 fx가 지금 이 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g 이렇게 하셔야겠죠. 됐지? 자, 그 다음 뭐야? g2x니까 자, 이제 2x니까 gx의 x 자리를 뭘로 바꾸면 되겠어? 2x로 바꾸면 되겠죠. gx의 x 자리를 2x로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gx조차도 어때?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게 뭐야? 이 정의역인 2x의 범위가 여기에 들어간 정의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 그럼 x가 지금 봐봐. 0과 2분의 3 사이에서 2x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니? 0과 3까지 다 나오죠. 즉, 여기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어떻게 되니? 또 쪼개야 된다. 1로 들어가고. 그쵸? 여기는 2x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끔 여기에 들어가게끔 나누셔야 된다고요.
2x가 0과 1 사이에 있으려면 x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x는 0과 1 사이니까 이 식에 들어가겠죠. 그렇지? 그러면 2x의 x자리를 뭘로 바꾸는데 2x로 바꾸면 돼. 그럼 만약 x가 2분의 1에서 여기까지 2분의 3 사이라면 2x는 1하고 3 사이니까 1로 들어가겠네. 그럼 저기 있는 x를 정역인 2x로 바꿔놓으시면 되겠고 x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네. g-s 플러스 6이야. 그럼 마이너스 2s 플러스 6을 봤더니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2s 플러스 6은 영과 3 사이에 다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1분은 요식을 따라갈 거죠. 1분을 따르겠죠. 그럼 다시 x 범위를 또 구할 수 있어. 나누어서 이 값이 이 사이에 들어오도록 이 값이 이 사이에 들어오도록 또 나누셔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이 범위에 들어오도록 그지? x가 2분의 5에서 3 사이에서는 여기 이 값이 요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2x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 x자리가 뭘로 바뀌어야 되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돼. 그치? 그럼 나머지 범위겠네. x는 2분의 3에서 2분의 5 사이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여기로 들어가겠다.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x자리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6으로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3 이렇구나. 그럼 x가 0과 2분의 1, 2분의 1에서 2분의 3, 2분의 3에서 2분의 5, 2분의 5에서 3까지가 다 4개로 쪼개지면서 그때마다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순환수 그래프 완성됩니다. 그치? 자, 원리만 이해하세요. 그럼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랬지만 혹시나 나온다면 어떻게 빨리 그릴 건데, 자, 바로 보자. 여기서 당연히 누구 문제야? fx지. 그러면 당연히 fx가 2분의 3을 기준으로 나오니까 경계가 되는 건 얼마야? x 2분의 3을 기준으로 쪼개야겠죠.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지겠죠. 그래프가. 그 다음 봐. 자, 0과 2분의 3을 보더라도 0과 2분의 3일 때 그때 이 치역이 0부터 3까지 다 나오지. 얘를 들고 어디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 다음 합수 정형으로. 근데 보니까 또 어때? 0과 1, 1과 3으로 쪼개지지. 그럼 결국 너의 치역을 0과 1과 1과 3으로 쪼개야 되는 필요가 있겠지. 그럼 여기 뭘 잡아야 돼? 1을 잡았으면 쪼개셔야 되겠죠. 1을 잡아 쪼개면 이 경계가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2x잖아. 2x였으니까 여기가 1 되려면 2분의 1 다음 쪼개주고요. 1 되려면 쪼개겠죠. 이렇게. 또 마찬가지야. 2분의 3의 3까지도 y값이 3에서 0까지 나오니까 3에서 0까지 나오면 결국 이것도 0과 1을 중심 쪼개야 되니까 2분의 1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쪼개야 되겠죠. 그럼 결국 몇 개?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 이 세 개의 값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합산함수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프에서. 됐지? 자, 그러면 간다. 그러면 결국은 어때? 내가 따져야 될 경계는 요 세 개에다가 시작과 끝을 합친 이 함수 값들에 대한 점만 찍어주시면 그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보자. x가 자, x고 이거 있을까? 줄게. x가 그 다음에 누구야? fx가 그 다음에 gfx가 어떻게 말해주지?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0과 2분의 3 0에서 2분의 1로 내려갈 때 볼게. 0에서 2분의 1로 내려갈 때 fx는 어떻게 되니? 0에서 2분의 1로 내려갈 때 fx y값은 0부터 1까지 변하겠죠. 원어는 0부터 1까지. 자, 그 정역이잖아. 그 정역이 0부터 1까지 변할 때 0부터 1까지 변할 때 지름의 함수값은 0부터 2까지 나오겠네.
두 번째는 x가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가겠대. 그럼 y 값은 1에서 3까지 올라가죠. fx 값은 1에서 3까지 변화가고 그 정의역이 1부터 3까지 변화가면 그때 함수 값은 2부터 3까지 변화가요. 됐죠? 세 번째는요.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 변화갈 때 fx는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 볼 때는 3부터 1까지 변하죠. 방향 중요합니다. 3부터 1까지 변해가죠. 그러면 그 정의역인 gfx가 3부터 1까지 변해가면 3부터 1까지 변하면 이놈의 함수값은 3부터 2까지 변해오겠네. 3부터 마지막 x가 2분의 5부터 3까지 변해가면 2분의 5부터 3까지 변해가면 함수값은 1부터 0까지 변해오겠네. 그리고 그 정의역이 1부터 0까지 변하면 1부터 0까지 변하면 gx는 2부터 0까지 변합니다. 합산수는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3 그렇죠. 이렇게 0과 2분의 1 살 때 0부터 2분의 1까지 변화갈 때 최종적으로 함수값은 0에서 2까지 올라가겠다. 됐지? 그 다음에 2분의 1, 2, 3, 4에서는 최종적으로 합산수는 2에서 3까지. 그 다음에 2분의 3, 2분의 4까지는 3에서 2까지. 3에서 2까지. 2분의 5에서 3에서는 0, 2에서 0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쉽쓰는 보다 함수값 몇 개를 가지고 합산수 그래프를 뚝딱 그릴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구간을 쪼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첫 번째 함수의 속함수의 경계를 찾고 두 번째는 그 함수 나중에 합성되는 함수의 경계를 찾고 그 경계가 되도록 fx의 치역을 쪼개는 거겠죠. 치역을 이게 정형을 볼 거니까 치역을 쪼개서 그걸 만족하는 x를 다시 더 추가로 지켜줘야죠. 됐지? 이런 식으로 풀면은 그래도 조금 편하게 합산함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막상 해보면 잘 안 될 거야. 좀 너무 부담 갖지만 되는 친구들은 되고 안 되면 넘어가셔도 괜찮아. 선생님 그럼 그래프 그런 문제 못 풀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 보세요. 자 유형 9번 보세요. 유형 9번. 합성함수 방정식의 해를 찾는 문제인데 보세요. 자 이거 풀기 전에 이거부터 들어와야죠. y는 fx와 y는 gx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때 어떻게 되냐? 당연히 fx하고 gx하고 같습니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렇지? 이 방정식은 뭘 찾으면 돼? 실근을 찾으면 그게 교점을 무슨 값으로 되겠어? x 값이니까 둘 같은 거야. 그치? 그럼 거꾸로 이 방정식의 실근은 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좌표를 찾으시면 되는 거지. 맞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럼 다시 y는 fx하고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당연히 fx는 k입니다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이 방정식을 뭘 찾으면 돼? 그럼 넣는 k가 0이 되면 y는 0이니까 다른 말은 뭐야? x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는 0일 때는 x과 1점 찾는 거죠. 는 3이면 y는 3의 직선을 그어서 3하고 몇 점 찾는 거죠. 여기 보세요. 590번. 자, 이거 뭐야? fx라는 합수함수가 2분의 1 되는 x 값 찾는 거죠. 그럼 어떡한다? 나는 fx라는 합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거하고 2분의 5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방금 합수함수 그래프 그리면 됐잖아. 그리시면 되겠죠. 우리가 그리는 연습 한 번 더 해볼게. 나는 지금 뭐 할까? 두 개 함수가 아니야? 같은 함수 두분 합수함수야? 그럼 어떡한다? 처음에 fx가 누군 기준으로 나눠지니 2분의 1 기준으로 나누지. 그럼 2분의 1 기준으로 두 개를 나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건 끝이 아니지. 바깥의 함수가 역시 2분의 1 기준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그 앞의 함수의 치역을 2분의 1 기준으로 또 쪼개라고 했죠. 치역을 2분의 1 기준으로 또 쪼개라고 할게.
그럼 이게 얼마 되죠? 4분의 1이고 4분의 3. 그럼 결국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려면 0,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을 기준으로 나누시겠죠. 자, 갑니다. 바로 그릴게. 그치? 자, 바로 그릴게. 0부터 1 사이에서 fx는 0부터 2분의 1까지 나오죠. 그럼 0부터 2분의 1까지 들고 다시 누굴 찾아가겠냐? fx 찾아가겠죠. 0부터 2분의 1까지 보면 그때 y값은 0부터 1까지 나오네. 그럼 최종적으로 0부터 4분의 1까지 변화할 때 이 합산함수는 0부터 1까지 나오네.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자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보자.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보면 fx는 2분의 1부터 1까지 나오죠. fx가 2분의 1부터 1까지야. 2분의 1부터 1까지 변화한다고. 그럼 다시 그걸 들고 fx 찾아가봐. 2분의 1부터 1까지 변화갈 때 그때 y값은 1부터 0까지 나오죠. 최종적으로 이 사이에서는 1부터 0까지 이렇습니다. 다시 x가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가면 x가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가면 속에 있는 요 놈은 1부터 2분의 1까지 1부터 2분의 1까지 나오겠죠. 그럼 그 1부터 2분의 1까지 결과적으로 찾아가면 1부터 2분의 1까지 가면 y값은 0부터 1까지 나오겠죠. 4분의 3에서 1까지 가면 2분의 1에서 0까지 2분의 1에서 0까지 가면 1부터 0까지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이게 F, F였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누구와 이분점이야? 2분의 1하고 분점이지. 1이 여기니까 2분의 1은 어때? 중간에 이렇게 있겠죠. 몇 개? 하나, 둘, 셋, 넷 개로. 그래서 몇 개? 4개. 선생님 그러면 합성함수 그래프 풀 줄 알아야 되네? 아니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풀지 말라고. 그림 연습 한 거고요. 자, 우리 앞서서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최종적으로 두 번 합성한 결과가 2분의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x가 들어와서 먼저 한번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을 때 2분의 1 나와야겠죠. 그럼 어떻게 풀면 편하냐면 당연히 속함수의 결과를 취한해고 있는 일단은 합성함수가 아니게 되잖아. fx를 t로 취한하면 ft가 얼마 되는 거 찾는 거야? 2분의 1 되는 거 찾는 거지. ft가 2분의 1 되는 거 찾는 거야. 그럼 이건 fx의 그래프는 ft의 그래프는 똑같을 거 아니야. 얘가 2분의 1 되는 거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그지? 궁금하다면 구할 수 있어. t값을 얼마 이거? 2x잖아. 2분의 1 되려면 얼마 되니? 4분의 1 되고 여기는 식을 구해서 직접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자 이걸 만족하면 t는 몇 개 나온다? 4분의 1과 4분의 3 두 개가 나온다. 자 fx를 t라 쳐냈으니까 fx가 얼마가 되는 거 찾아야 되니? 4분의 1 되는 거 찾아내고 fx가 얼마 되는 거 찾아야 돼? 4분의 3이 되는 것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4분의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4분의 1과 만나는 x가 몇 개 있어? 2개. 4분의 3하고 만난 점 몇 개? 2개. 총 몇 개? x값이 몇 개 나온다? 4개. 그리고 있잖아. 요 t값을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사실 개수만 필요할 때는 상관없죠. 2분의 1과 만나면 분명히 몇 개 있어? 이렇게 2개 있죠. 몰라도 돼. t1, t2라고 할게. 그럼 fx가 t1이 되는 거하고 t2가 되는 거 찾아야겠죠. t1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디 있어? t1은 0과 2분의 1 사이 어딘가에 있죠. 그럼 y는 t1을 그래프할 때 0과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이 사이에다 정확하게 t1을 그려주시면 되는 것도 몇 개? 2개. t2는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었어. 그럼 y는 t2를 그릴 때는 2분의 1과 1 사이에다 이렇게 t2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럼 몇 개? 2개. 총 몇 개다? 4개. x 값을 정확하게 구할 때는 식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t 값을 찾고 거기서 다시 x를 찾으셔야 되는 거야. 근데 개수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만 가지고 충분히 개수는 파악이 가능하다. 시간 절약해야겠죠. 591번은요. 그래프 대신 식을 줬죠. 구간에 따라서. 개수가 아니지. 개수가 아니지? 그럼 어떻게 돼? 열심히 풀어야겠지. 열심히. 자, 어때? 이거를 뭐라고요? t.
그러면 ft가 2분의 1 되는 t를 먼저 찾아볼게. 근데 ft가 2분의 1 되는 건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여기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다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자. 3t가 2분의 1 되는 거는 t는 얼마다? 6분의 1이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 얘가 이 범위 안에 있는지 봐야지. 이 식을 썼다는 거는 이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니까. 들어가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t가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이 식을 가지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얘가 2분의 1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1. t는 2분의 1이네. 근데 나 2분의 1이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버리셔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t가 이 범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인데 그 계산했더니 2분의 1 나오더래.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t는 얼마? 2분의 1. 자, 이번에는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이런 게 괜찮아. t가 몇 개 나오네? 2개 나왔어.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니? t가 곧 누구니까? fx니까 fx가 t가 되는 거 6분의 1 되는 거 fx가 2분의 1 되는 거 또 푸셔야 되는 거. 또 6분의 1 되는 것도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여기 나올 수 있겠죠. 세 개를 다 풀었을 때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챙기시면 되고, 또 2분의 1 되는 것도 여기 2분의 1 될 수 있고 2분의 1 될 수 있고 2분의 1 될 수 있겠죠. 세 개를 다 풀었을 때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찾아내시면 결국 만족하는 x값이 그지.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지만 빨리빨리 해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들어. 개수만 물어봐야 정상인데 합을 물어보면. 자, 592번 봅니다. 2차 함수라서 어려워 보이지? 게다가 신근의 합이야. 근데 또 편해. 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자, 꼭 2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뭐가 있다면 대칭축이 존재하는 함수라면 편해. 왜? 봐봐요. 2차 함수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 대칭축을 가지고 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긋든지 간에 항상 대칭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때문에 둘이 길이 없대. 똑같죠. 그 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각각의 값이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몰라도 합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왜? 알파, 베타의 중점은 항상 대칭축이 A가 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면 2라는 걸 할 수 있어. 각각이 얼마인지 몰라도 합은 항상 구할 수 있는 거야. 대칭축. 보세요. 자, fx는 0이야. 아까 앞에서 속함수를 일단 채로 쳐낸다고 했어요. ft가 0되는 거 찾아야 돼. 0되는 거 어딨냐? 여기 있고 여기 있죠.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t가 나왔으면 fx가 얼마 되는 거 찾아야 되니? 마이너스가 되는 거 찾아야 되고 fx가 얼마 되는 거? 1 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f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하면 몇 점이니까 뭐게 생겨? 한 개 생기네.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1 한 개 나오죠. 됐지? 그 다음에 fx가 1 되는 거는 1 어디 있겠어? 대충 이쪽 어디가 있겠죠? 1 되는 거. 그럼 점 몇 개 생겨? 2개. 그럼 이거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후 2차 함수를 구해서 1이랑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필요 없죠.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와 얘가 알파와 베타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나누기 2한계 중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 따로따로 안 구해도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의 합은 얘랑 얘를 합치면 세 개의 합이 되겠네. 오케이? 물론 식을 구해서 직접 풀어도 되지만 시간 낭비니까 그렇죠? 대칭성이 존재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두 교점 또는 두 근의 합은 충분히 대칭축을 위해서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합성함수까지는 여기까지만 할게. 합성함수까지는 하고요. 힘든 거는 사실 없어요. 사실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아까 봤던 합성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치? 익숙치 않아서 좀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속함수의 속함수의 치역이 극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될 때 합성함수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거는 해볼 친구들만 해보셔도 돼.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굳이 합성함수 그래프 꼭 그려야 되는 이거 아니잖아, 그렇지? 속함수를 t로 치환하면서 두 번의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다만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는 구간별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그 구간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나시면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오늘 하고 너네는 조금만 쉬었다가 6시까지만 하자. 6시까지만 오늘 배운 부분 풀 수 있는 만큼 풀고 나머지 숙제를 해보시도록 합시다. 됐죠? 오케이.